조혜 박사님, 우리 회사에서 미남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혜 박사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저는 여기서 우리 유정순 리더님께서 이렇게 동그라미 해주신 거 잘 보여요. 자, 그럼 제가 먼저 일단 오늘 한 슬라이드를 공유를 할게요. 혹시 다들 보이시죠? 잠시만요. 이게 잘 보이시면 우리 유정순 리더님께서 동그라미 한번 해주세요. 네, 이제 잘 보이시는 걸로. 먼저 새해 복 화면, 많이 받으세요. 화면 어, 공유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요? 네. 근데 근데 왜 잘 보이신다고 저한테 거짓말 하셨어요? 조혜 박사님이 잘 보입니다. 네. 잠시만요. 네. 이게 온라인으로 하다 보면 항상 이런 일들이 생기더라고. 네. 자, 보이시면은 또 유정수 리더님께서 동그라미 한번 해주세요. 네, 이제 다 보이시는 걸로 알고 반갑습니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우리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조혜라고 합니다. 항상 이렇게 온라인으로 뵈면은 굉장히 어색해요. 그 어디 뭐 이벤트 있을 때 가서 발표하는 게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좀 편한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뵈면 서로 소통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개인적으로는 좀 불편한데 그래도 한 번에 이렇게 조금 편안하게 리더님들 뵐 수 있어서 뭐 어찌 보면 예, 굉장히 유용한 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 오늘 이렇게 뭐 몇 가지 주제를 들고 나왔는데 앞으로 아메이에서 일어나갈 혁신들에 대해서 뭐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저희가 최근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 위주로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 전에 저는 이제 아메이에서 벌써 14년 차예요. 14년 동안 한 조직에만 있었습니다. 연구개발부라는 그 한 조직에만 계속 있어서 이 기회를 빌어서 또 저희 아메이의 연구개발부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다른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메이에는 다른 회사에서는 그 R&D, Research and Development라고 해서 R&D라고 하는데 아메이에서는 R&D라고 하지 않고 Innovation and Science라고 그래요. 그래서 INS, 막 좀 뭐랄까 예전에 테러 조직처럼 IS 아니고 저희는 INS입니다. 그래서 어떤 혁신과 이 혁신들을 이루어내는데 과학적인 우리 리서치라든지 과학의 근거에서 혁신을 이루어내자라는 측면에서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보다는 저희는 INS, 이노베이션 앤 사이언스라는 그런 조직으로 어떻게 보면 새롭게 네이밍을 했죠. 음, 아이스 브레이킹 타임입니다. 요즘 다들 되게 잘 아시죠? 챗 GPT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엊그제 뭐 뉴스를 봤는데 이 오픈 AI가 뭐 2조 원의 매출을 기록해서 지금 굉장히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어떻게 보면 이 AI랑 상관관계가 없으면 사실은 저희가 살아나기 힘든 그런 미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챗 GPT가 아마 작년 초쯤에 이게 오픈이 됐잖아요. 퍼블릭으로 오픈이 되고 그러면서 저희가 몇 가지 질문을 해봤어요. 이 녀석들 정말 잘 맞추는 거야? 그래서 챗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글로벌 영양제 브랜드들의 말 그대로 어떤 그런 순위, 랭킹을 한번 알려줄래? 하고 저희가 이렇게 해가 제 이름이거든요. 이렇게 제가 써봤어요. 그때 그때 당시에는 별로 이렇게 처음에 초반에 오픈했을 때는 한글 인식이 잘 안 돼가지고 영어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넘버 원으로 아미 뉴트럴라이트가 나오더라고. 이건 뭐라 하죠? 이 회색 뽕 들어간다고 하나? 네,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그래서 자, 챗 GPT는 아무래도 글로벌 어떻게 보면 AI 시스템이고 한국에는 또 이 챗 GPT 비스무리한 게 또 금방 나왔더라고요. 카카오톡에 또 S컵이라는 게 나왔었어요. 자, 그러면은 자, 글로벌 그 AI는 그렇게 대답했는데 그럼 한국 AI는 어떻게 대답을 할까?
그래서 저희가 또 한번 물어봤죠. 세계적인 건강기능식품 브랜드는 그랬더니 또 1번으로 저희 아메이 뉴트릴라이트가 나오더라고요. 말 그대로 회사 뽕이 아닐 수 어깨 뽕 들어가는. 그래서 저희 솔직히 회사의 직원으로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었어요. 그럼 이렇게 전 세계 최고의 그런 아메이 그리고 뉴트릴라이트라는 브랜드를 만드는 일종의 뭐 근간은 어떤 걸까요? 뭐 리더님들 너무나 잘 아시겠죠. 근데 뭐 어떻게 보면 저희 아메이 뉴트릴라이트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에셋 어, 자산들이 있을 거예요. 약 한 2,400만 평, 6천 에이커가 약 2,400만 평 정도 되더라고요. 이 되는 정말 대규모의 농장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아세로라 체리 농장, 그리고 또 USDA에서 가장 먼저 인증된 그런 오가닉 팜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그 우리 자산들이 모여서 이러한 세계 최고의 브랜드, 세계 최고의 그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 근간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죠. 예. 가장 먼저 어떻게 보면 저희가 볼 때 이 아메이라는 브랜드, 뉴트릴라이트라는 세계 최고의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근간에는 첫 번째로 여기 계신 리더님들이 있죠. 리더님들이 지금까지 그 브랜드를 사랑해 주시고 이 브랜드를 통해서 어떤 비즈니스를 정말 활발하게 해주신 리더님들이 첫 번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저희 아메이가 가지고 있는 철학, 예, 뭐 베스트 오브 네이처 베스트 사이언스 뭐 그런 여러 가지 철학들 그리고 인간을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여러 가지 철학들이 또 한데 뭉쳐가지고 아메이를 또 세계적인 브랜드를 만드는 그런 근간이 될 수도 있고요. 뭐 내부적으로 좀 보면은 여러 가지 시스템들, 뭐 서플라이 체인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파이낸스 관련된 그런 시스템들이 정말 최적화돼서 여기 계신 리더님들의 비즈니스 서포트를 할 뿐만이 아니라 이 아메이란 브랜드를 또 세계적으로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될 수도 있고요. 등등등. 사실은 뭐 자랑할 것도 너무 많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INS에서 온 사람으로서 저희 INS를 조금 대변해 보고자 하면은 아무래도 이 아메이가 가지고 있는 뉴트릴라이트, 뭐 아티스트리 여러 가지 그 비즈니스 라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연구 개발에 대한 끊임없는 이 노력들이 아무래도 이 아메이, 뉴트릴라이트 이런 브랜드들을 세계 최고의 브랜드로 만든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간략하게 연구 개발에 대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는 이노베이션 앤 사이언스는 어떤 조직인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그 연구 개발 조직은 사실은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각 나라별로 조금 흩어져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굉장히 큰 그 연구 개발 조직이 있고요. 뭐 인디아에도 있고 한국에도 당연히 있고요. 한국에도 어, 이 연구개발 인원이 지사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한 6, 70명 정도가 있어요. 예. 그리고 뭐 아무래도 대부분 다 미국에 많이 집중돼 있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연구개발 조직이 총 12개의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뭐 미국에는 미시간, 캘리포니아, 그리고 이제 뭐 농장에도 있고요. 그래서 총 12개의 로케이션을 가지고 있고, 이 연구소라고 할까요? 어떤 실험실을 가지고 있는 실험실의 숫자는 약 75개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뭐 미국에서만 생산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뭐 중국, 인도에서도 생산하고 있고 총 6개의 생산 시설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대규모죠. 근데 무엇보다도 아메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는 이런 보테니칼이라고 하죠. 어떤 식물 추출물들을 다루는데 어떻게 보면 아메이가 가장 큰 강점이 있지 않을까. 특히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농장을 통해서 아예 처음부터 작물을 키우고 그리고 그 작물들이 가장 최고의 식물 영양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시점과 그런 환경들을 컨디션을 모두 다 조절해서 작물을 재배하고 거기서 또 이런 유효 성분들을 추출해내고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그 유효 성분들이 전달하는 그런 효과는 또 뭔지 그거를 또 연구를 하고 그걸 통해서
또 프로토타이핑, 시제품들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임상이라든지 테스트를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내부에서 다 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캐파를 가지고 있는 게 저희 아메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 가지고 내부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뭐 아무래도 회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게 당연히 있고요. 그래도 저희 아메이가 제가 알기로는 이런 직원들이 그 회사에 머무는 기간이 가장 긴 그런 회사 중에 하나라고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연구원 INS 직원들만 볼 때는 한 730명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저희 내부적으로 730 명의 모든 전문가들이 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아무래도 각 영역별로 각각 학문에 관련된 석학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석학들을 모시고 저희가 여러 가지 리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이언스 어드바이저리 보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과학자문위원회로는 저희가 세계적인 석학을 모신 보드가 총 14 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또 되게 재밌는 조사를 해 봤어요. 저희는 인제 연구 개발 조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중에 하나가 연구 개발 조직은 뭐 생물학하는 사람, 화학하는 사람 아니면 뭐 아무래도 뉴트릴라이트 쪽에는 뉴트리션 영양 쪽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당연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긴 한데 저희가 저희 연구 개발 조직에서 과연 어떤 전문성,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지 봤는데 총 100 개가 넘는 그런 전공들이 있더라고요.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케미스트리라든지 그런 뉴트리션 관련된 전공들이 제일 많기는 하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생물학을 전공했고요. 예. 근데 그 외에도 여기 보시면 뭐 리갈 하시는 분들 그리고 환경 하시는 분들 특히 최근에는 이 환경 보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환경 하시는 그런 그쪽의 전문성을 가진 그런 연구원들도 있고 예 굉장히 다양한 전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전체적인 이 뭐랄까 과학 쪽에 대한 트렌드 그리고 회사들의 연구 개발의 트렌드 자체가 기존에는 뉴트리션 하는 회사라면은 당연히 뉴트리션 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져서 그쪽에서 계속 집중하고 역량을 키워나가는데 최근에는 트렌드 자체가 약간 이머징 사이언스 다시 말해서 융합된 그런 사이언스가 어떻게 보면 최근에 트렌드다 보니까는 전체적으로 이 영양한다고 그래서 영양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엔 또 영양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뭐 생물학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IT 그래서 AI 솔루션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어떻게 더 강화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융합 과학에 대해서 강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 아메이 자체도 최근 한 십수년 동안 이런 쪽으로 많이 변해 왔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처음에 입사했을 때 제가 벌써 입사한 지가 14년 정도? 14년 정도 됐거든요. 저는 어 14년 전에 아메이에 대리로 입사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긴 했는데 제가 처음에 입사해서 오리엔테이션을 받으러 본사를 갔어요. 근데 그때는 정말 거의 한 90%가 그냥 뭐 화학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뉴트리션 하시는 분들. 그런데 최근에는 정말 진짜 많이 다양해졌어요. 저는 미국을 코로나 이전에는 그래도 1 년에 한 2달 정도는 미국에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인제 제 업무 자체가 약간 글로벌 업무를 하다 보니까 미국에 굉장히 많이 있었다 보니까 그분들과 지난 한 십수년 동안 거의 만나면서 소통을 해 왔는데 그 사이에 이런 전문 영역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아메이가 어 이런 뭐 제품에 대한 트렌드뿐만 아니라 사실은 앞으로 우리의 미래 제품 개발 그리고 리서치를 위해서 이런 인력에 대한 트렌드도 굉장히 다양화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저희가 어 자랑하는 우리 세계적인 석학들로 이루어진
그 과학자문위원회 분들 어, 여기 보시면은 저는 사실은 지난 십수년 동안 제가 봐왔던 변화 중에 하나가 또 이 위원회 분들이 제가 처음에 입사했을 땐 한 분이 계셨었어요. 서울대 그 교수님 한 분이 계셨는데 지금은 두 분이나 이 두 분 그 여기 보시면은 이제 조소영 교수님이라든지 권우란 교수님, 조소영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피부과학 쪽으로 한국에서도 굉장히 그 유명하신 분이고 이분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이분이 하신 리서치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존경받고 그리고 다양한 그런 그 연구 활동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권나라군 교수님은 뭐 한국에서는 거의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런 얘기도 들었지만은 거의 건강기능식품의 어머니라고 할 정도로 이 건강기능식품 분야에 대해서는 이 건강기능식품 관련된 카테고리라든지 여러 가지 법률들을 식약처부터 만들어 오시고 또 지금은 대학에서 여러 가지 리서치를 하시는 그런 분들 계시고 그리고 또 많이 알려진 분들 뭐 게리 피셔 박사님 같은 경우는 거의 루테인 좀 그 화장품 그리고 피부 분야에 대해서는 거의 세계적인 석학이시죠.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이 하시는 역할들이 뭐 다들 뭐 과학자문위원회는 뭐 하는 거야? 그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분들은 저희가 어떤 제품을 개발을 할 때 거의 모든 제품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세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그리고 1년에 정기적으로 한 두 번 정도 정기적으로 저희 본사에 모여 가지고 이분들이 다 본사로 날라오셔 가지고 저희 그 INS에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을 다 프레젠테이션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뭔가가 부족합니다. 더 리서치를 이런 방향으로 더 하세요." 하고 가이드도 하고 그리고 어떤 원료에 대해서 인제 우리가 그 굉장히 많은 리서치를 하고 있을 때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뭐 안전성적인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테스트를 하고 좀 더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자문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이 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연구들을 저희는 또 이 제품 개발에 또 엮을 수 있도록 또 인제 중간에서 공동 연구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직원들 그리고 여기 세계적인 석학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아메이가 추구하고자 하는 미래의 혁신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아닐까 생각해요. 아메이의 혁신이 가져올 미래는 과연 어떤 걸까요? 그 저는 그거를 한 단어로 말하자면 어찌 보면은 웰니스예요. 웰니스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어요. 뭐 경제적인 웰니스도 있고 당연히 뭐 건강 그런 거는 뭐 당연한 거고 또 인제 정신적인 또 웰니스도 있고. 근데 뭐 너무나 뭐 분명하게도 아메이에서 추구하는 웰니스는 어찌 보면 가장 근간은 건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건강이라는 게 뭘까요? 건강에 대해서 이 WHO에서 이런 정의를 내렸어요. 단순히 질병이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이 건강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몸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그냥 괜찮은 상태야 그게 건강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정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나의 모든 포지셔닝이 제대로 돼 있고 육체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을 때 그걸 전체적으로 우리는 건강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인제 건강 관리라는 게 어 일종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어요. 어떠한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냐. 우리가 과거를 돌이켜 봤을 때는 과거에는 건강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 사회에서의 노력들이 이 치료하는 데 많이 포커스가 돼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전체적으로 저희 사회 자체 국민들도 웰페어를 좀 이루면서 이제는 치료보다는 치료 이전에 우리 몸을 더 많이 케어해서 좀 더 예방하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죠. 글로벌 컨설팅 기업 중에 언스트 앤 영이라는 그런 쪽의 이 보고서에 따르면은 저희가 만들어낸 데는 아니고 전체적인 그 컨설팅 기업의 보고서에 따르면은 이
헬스케어 말 그대로 건강을 어, 그러니까 건강을 유지하는 데 패러다임이 1.0에서 최근에는 이제 4.0까지 다가오고 있습니다. 1.0은 말 그대로 공중보건의 시대죠. 예를 들면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여기 사진 보니까 다 90년대생들이시죠? 저는 70년대생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음, 건강도 물론 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그때 당시는 말 그대로 좀 깨끗해지자 공중보건의 시대였었어요. 그래서 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는 이제 국민학교를 졸업했는데 국민학교 이렇게 가면은 아침에 선생님들이 이 손등 이렇게 검사해가지고 때 검사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뭔가 이런 건강, 뭐 헬스케어 이런 쪽보다는 위생을 먼저 하는 거였고 좀 더 우리가 기술이 발전되고 삶이 조금 더 나아지면서 그때부터 집중했던 건 아무래도 이 질병 치료. 그래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발전되고 사람들이 일단 뭐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내가 얼마만큼 예방을 해 그냥 살아 그러면서 질병이 생겼을 때 그때는 그 질병을 치료하는 말 그대로 헬스케어 2.0 시대 한 90년대 초반까지를 그때로 보면 되죠. 근데 좀 더 삶의 질이 나아지면서 이제는 우리가 건강이라는 거에 대해서 행복이라는 거를 또 접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좀 더 행복하고 말 그대로 WHO에서 말하는 그런 건강을 추구하는 그런 헬스케어 3.0 시대가 어떻게 보면 2000년도 초반 때. 그러면 이제는 어떤 시대냐? 이 건강뿐만이 아니라 플러스 삶의 질. 근데 사실은 삶의 질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어폐가 있는 게 건강이 받쳐지는 그런 삶의 질을 추구하는 헬스케어 4.0 시대가 됐습니다. 이 헬스케어 4.0 시대에서는 과연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어떤 니즈가 있을까요? 뭐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제는 좀 사람들이 좀 어느 정도 살고 그러면서 이기적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보다는 나를 위한 말 그대로 평균보다는 나에게 맞춘 그래서 이용자 중심적이 돼 있고 그리고 나를 위한 그런 건강 솔루션들을 원하게 됐고 그리고 질병이 생겨서 이걸 치료하는 게 아니라 그 질병을 미리미리 예방하는 예방적 접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술이 너무 많이 발전되다 보니까 뭐 바이오텍이라든지 뭐 IT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이제 복합돼 가지고 일상적인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 일종의 바이오 솔루션들이 만들어지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의 전체적인 트렌드를 선도하고 이런 부분을 리딩하기 위해서 사실 아메에도 굉장히 많은 그 노력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사실은 이 헬스케어 4.0에 대해서 미리 10년 전부터 예상을 하고 거기에 관련된 그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 뭐 그동안 많이 집중해 오던 그런 부분들이 먼저 이 프리시전 뉴트리션, 다시 말해서 이 뉴트리셔닝을 하되 좀 더 정확한 그런 정확한 사람에 맞춘 그리고 이런 퍼스널라이제이션 개인 맞춤형 그리고 이런 것들을 기존에 그냥 뭐 질병에 근거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이런 빅데이터 이들을 어떤 AI를 통해서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각각 저희 리더님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이 건강함을 나에게 맞춰 가지고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솔루션들을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을 그냥 우리가 그냥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올 거다.' 그냥 단순히 예측하고 준비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여러 가지 그런 데스크 리서치들을 많이 합니다. 특히 최근 연구 트렌드를 보면은 이 개인 맞춤형 뉴트리션 그리고 뭐 마이크로바이옴 요즘 뭐 너무 리더님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뭐 우리 지오셉 그 박사님뿐만이 아니라 조양희 박사님 계속해서 인제 마이크로바이옴 많이 하시고 그 강연도 많이 해 주셔서 아마 여기 계신 리더님들은 어찌 보면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그 리서치들 많이 하는데 특히 인제 저희가 많이 그 연구 개발 쪽에서 많이 하는 게 최근 연구 개발 쪽의 트렌드는 뭐냐, 리서치들의 트렌드는 뭐냐 봤을 때 가장 핫한 부분이 요 두 가지입니다. 먼저 나에 맞춰진 뉴트리션 그리고 인제 마이크로바이옴.
우리 장내 미생물 환경.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리서치가 많이 되고 있는데 왜인지는 아마 리더님들은 좀 궁금하실 거예요. 이게 얘네들은 왜 중요한 거야?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의료기술 발달로 우리가 어떤 질병이 있으면은 다 적절하게 치료도 가능하고 물론 정보 못한 부분도 있지만 어,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런 나에게 맞는 뉴트리션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한지 몇 가지 그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요즘 최근에 그 다큐멘터리라든지 그런 쪽에서 보면은 혈당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하이라이트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음식물을 먹게 되면 아무래도 그 음식물들이 글루코스, 당으로 분해가 되게 되고 이 당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대사가 일어나잖아요. 이 당이 물론 장점도 있지만 사실은 안 좋은 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적절하게 조절이 돼야 되는 게 이 당인데 우리가 음식물을 먹게 되면은 다들 그냥 알고 계신 게 슈가 같은 그런 설탕 같은 당들을 먹었을 때는 혈당이 훅훅훅 올라간다. 특히 여기 보이는 것처럼 뭐 빵이라든지 그리고 또 빵에 버터 발라 먹으면 어이구 이거는 뭐 내 혈당 그냥 쫙쫙 올라간다.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사실은 보편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개개인으로 봤을 때는 틀릴 수도 있다라는 이 연구 자료가 여기 있어요. 자, 첫 번째 여기 2라는 데 빨간색 그래프를 보시면은 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피험자들한테 수십 명의 수백 명의 피험자들한테 포도당을 섭취를 하게 했어요. 근데 이 포도당에 의해서 나타나는 혈당 반응 그 여기 뭐라고 나와있냐? PPGR이라고 하는 게 혈당 반응이라고 하거든요. 이건 뭐 포스트 프리밴디얼 글라이세릭 리스판스라고 해가지고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 혈액에서 반응되는 거, 말 그대로 혈당이 얼마만큼 올라가는지 봤을 때 이 피험자들을 보면은 포도당을 먹었음에도 당을 바로 섭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거의 당이 올라가지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굉장히 뭐 0에서 70까지 차이 날 정도로 막 변화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빵을 먹으면 당연히 혈당이 훅 올라가잖아요. 근데 맞아요. 보편적으로는 대부분 다 많이 올라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빵을 먹어도 혈당이 거의 반응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심지어 거기에다가 버터까지 발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프럭토스는 과당이라고 하잖아요. 예, 굉장히 단 그런 당 종류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반응을 하진 않아요. 이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 개인 맞춤화된 그런 영양소들이 필요한 것 이유 중에 하나인 거죠. 어떤 개인 맞춤화된 일종의 뭔가 프로세스라든지 그런 트리트먼트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또 되게 재밌는 연구 결과가 또 하나 있어요. 여기 보이는 게 이 수박이잖아요. 이 수박이 되게 많이 함유하고 있는 식물 영양소 중에 하나가 라이코펜입니다. 라이코펜은 굉장히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알려진 식물 영양소죠. 뭐 라이코펜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어, 과일, 채소가 뭐 토마토라든지 수박 그리고 뭐 그 뭐라 그러죠? 그 홍당무, 어, 당근. 예. 주로 이제 적색을 띤 채소라든지 과일에 많이 들어가 있는 이것 중에 하나가 이 라이코펜인데 어, 이런 어떤 과일을 먹었을 때도 사람들마다 이 라이코펜을 흡수하는 정도가 굉장히 많이 달라요. 여기 보시면은 한 16명의 피험자를 가지고 저희가 이 수박 주스를 먹었을 때 과연 이 사람들이 수박 주스를 라이코펜으로 얼마만큼 많이 전환을 하는지를 측정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라이코펜이 어, 그 말 그대로 라이코펜을 측정할 수 있는 데는 이제 혈청인 거죠. 혈청을 분리해 가지고 거기에 자 수박 주스를 먹기 전과 후에 라이코펜의 양이 얼마나 달라질까 봤는데 와 너무 많이 달라지죠. 이 하얀색 그래프는 수박 주스 먹기 전에 그리고 검정색 그래프는 수박 주스를 먹은 후에 뭐 당연히 동일한 양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마다
이 수박 주스를 라이코펜으로 전환하는 그 효율이 너무 많이 다른 거예요. 예. 그러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예. 그러면서 대두된 게 뭐 여러 가지 뭐 유전자의 차이다. 그리고 뭐 사람들마다 뭐 흡수율의 차이다. 그것도 뭐 맞는 얘기지만 모두가 다 맞는 얘기지만 그러면서 인제 어 그 효율을 늘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면서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당연히 사람마다 어느 정도의 그런 가지고 있는 역량은 좀 다르겠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장내 미생물 환경이 아니겠느냐. 예. 그래서 인제 장내 미생물 환경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연구가 또 엄청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대체 뭘까? 마이크로바이옴은 장내 미생물 환경이잖아요. 장내에서 어떤 미생물들이 어떻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식품을 먹었을 때 걔네들을 어떤 식으로 변화를 시키고. 예. 근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비만인 사람이 있는데 과연 살이 쪄서 마이크로바이옴 내 장내 미생물 환경이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내 장내 미생물 환경이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그런 의문점이 있었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월커 앤 파크힐이라는 굉장히 이 마이크로바이옴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그 과학자분들이시고 이분들이 했던 실험이 어떻게 보면 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혈당이라든지 그다음에 라이코펜의 사람마다 왜 차이가 나는지를 어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실험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은 음 사람이 있어요. 서로 이 사람들은 쌍둥이에요. 근데 쌍둥이 중에 한 명은 살이 되게 많이 쪘어. 근데 한 명은 굉장히 날씬해요. 그래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마이크로바이오타라고 하죠. 마이크로바이옴을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미생물들의 종을 마이크로바이오타라고 합니다. 이분들의 장에서 마이크로바이오타를 추출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쥐에다가 투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쥐에다가 어 하이팻 다이어트라 그래 가지고 굉장히 고열량의 그 말 그대로 사료를 먹인 거예요. 그랬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자 어 뚱뚱한 사람한테 추출된 마이크로바이오타를 투여한 쥐는 그 말 그대로 막 먹였을 때 다시 뚱뚱해지고 되게 마른 사람한테 추출한 그 미생물을 투여한 쥐는 아무리 얘한테 먹여도 살이 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 살이 찌고 안 찌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는 있지만 야 적어도 살이 찌고 안 찌고 이거는 이 안에 있는 장내 미생물 환경이 거기 그 사람을 살이 찌지 않게 만드는 그런 미생물 환경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가설을 가지고 이때부터 정말 아까 보여 드린 대로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그 연구가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굉장히 활달하게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 살찌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럼 질병과는 또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래서 또 되게 재밌는 실험이 하나가 있어요. 어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PD-1 테라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PD-1 테라피가 뭐냐면은 그 표적 항암제라고 해 가지고 어떤 사람들의 어떤 특정 그 체질이라든지 어떤 그 차이에 맞춰 가지고 그 말 그대로 암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항암제 중에 하나예요. 근데 표적 항암제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표적이 될 만한 사람들한테는 얘가 작동을 하는데 표적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는 작동을 하지가 않아요. 그래 가지고 어떤 실험을 했느냐. 장내 미생물이 없는 그런 그 쥐에다가 이 PD-1 항암 요법에 그 PD-1 항암 요법이 워킹을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어 장내 미생물을 투여를 하고 또 한 그룹의 생쥐에는 PD-1 항암제가 작동하지 않는 사람한테 장내 미생물을 추출해서 쥐에 투여를 한 거예요. 근데 정말 재미있게도 뭐 비만뿐만이 아니라 이 항암제에서도 내가 어떤 사람이 이 표적 항암제가 잘 듣는 사람한테 추출한 장내 미생물을 투여한 쥐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이 말 그대로 암을 유도했을 때 이 암세포가 거의 자라지가 않고, 그리고 그 쥐에서는 굉장히 이뮨 시스템이 잘 그 뭐랄까 개발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야, 이렇게 굉장히 '아, 장내 미생물 환경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런 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저희가 인제 퍼스널라이즈드 프로바이오틱스도 출시를 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그런 연구, 그리고 우리가 되게 그 얼리단에서부터 그런 연구에 대한 트렌드를 캐치를 하고 그걸 통해서 저희가 솔루션을 만들어낸 그런 일종의 결과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사실은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어떻게 분해가 되고, 우리 뭐 음식, 영양소, 그리고 식품 성분들, 이런 것들이 인간 건강이나 아니면 질병 사이에 그 인과관계를 밝힌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어떻게 보면 각 요인 간에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규모의 이런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어찌 보면 다층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난 십수년 동안 사실은 이 네트워크에 대해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있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져 있습니다. 저 헬스 블랙박스 뒤에 보시면은 제가 방금 전에 간략히 말씀드린 이 다양한 네트워크를 어 보여주는 일종의 모식도라고 할 수 있고요. 솔직히 저도 여기서 일부는 알지만 전체적으로 다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먹는 음식들, 그리고 이 음식들이 만들어내는 부산물들, 이 생체 활성물들이 우리 인체에 들어갔을 때는 사실은 예, 한두 가지 그 메커니즘만 가지고 움직이는 것들이 아니라 굉장히 복잡하게 엮여져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단 하나만 터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 가지를 다양한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한테 맞는 그런 솔루션을 줘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빅데이터예요. 이 예를 들면 ABC라는 영양소들이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인체의 그런 시그널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수 거기에는 뭐 수천 수만 가지의 다양한 시그널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먼저 다 모아야 돼요. 물론 이제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양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거는 그 각각의 그런 시그널들이 어떻게 우리 건강에 영향을 주는지, 그 의미를 알고 그거를 해석해내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어 그런 모든 다른 시그널들, 그 다른 질병들을 나타내는 그런 근간에는 과연 어떠한 메커니즘이 있는지 그거를 밝혀내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다행히도 지난 수십 년 동안 다양한 노력들에 의해서 어 그 근간에는 산화 스트레스, 염증 스트레스, 이 대사 스트레스가 와 같은 여러 가지 대표적인 메커니즘들이 그 근간에 있다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질병들, 그리고 건강에는 사실은 명확한 경계는 없어요. 예. 다시 말해서 각각의 질병이든 내가 unhealthy한 그런 상황이든 그 근간으로 들어가면 일종의 공통 기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 질병을 치료하는 것보다는 그 공통된 기전들을 강화시켜서 추후에 나타나는 그 질병을 예방하는 게 저희의 가장 큰 미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인제 치매라는 게 있잖아요. 치매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알츠하이머성도 있고 뭐 혈관성도 있고 알코올성 치매도 있고. 근데 인제 가장 주요한 것들은 인제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아무래도 가장 보편적인데, 사실은 알츠하이머성 치매의 전 단계는 사람들이 이 인지 기능이 조금 상실되는 거. 근데 인지 기능이 왜 상실이 될까요? 알츠하이머성 치매의 경우에는 인지 기능이 상실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뇌세포들이 빨리 죽고, 그러면서 뇌가 쪼그러들면서 뇌가 제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럼 뇌세포들은 뇌는 왜 쪼그라들고 뇌세포들은 왜 죽을까요? 예. 그거는 우리 그 뇌 쪽에 어떤 그 프리라디칼이라고 하죠. 일종의 산화 스트레스에 의해서 세포들이 공격을 받는. 그러다 보니까는 인지 기능이 줄어들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치매까지 걸리는. 그럼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모든 질병들이 공통적인 그런 원인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미에서 그리고 뉴트릴라이트에서 지난 십수년간 예, 연구 개발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는 거에는 이 어떻게 보면 근간에 있는 그런 건강을 위한 요소들을 일찍 더 강화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과학적인 그런 캐파라든지 그런 거를 통해서 저희는 여러 가지 빅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그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 옵티멀 헬스를 위한 일종의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는. 다시 말해서 바이오 헬스 플랫폼 테크놀로지를 만들어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볼 때는 좀 더 보편화된 웰니스를 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했고 거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저희 그 프로젝트들이 있지만은 그 프로젝트들은 일종의 이 프로젝트 99라는 이 일종의 엄브렐라 프로젝트죠. 그 안에서 각각의 프로젝트들이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은 제가 간략하게 "그럼 프로젝트 99는 뭐야?"라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한 뭐 저희 뭐 마이크로바이옴도 있지만 또 아마 3 월인가 4월 올해 출시될 그런 프리시전 뉴트리션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그럼 아미에서 말하는 프로젝트 99는 뭐냐? 예. 하면은 굉장히 심플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99는 건강 수명 프로젝트다. 자, 건강 수명은 그럼 뭘까? 자, 요 한번 되게 재밌는 데이터가 있어요. 통계청에서 2020년도에 발표한 자료인데 연령대별 1 인당 주요 질병 개수를 한번 카운팅을 했습니다. 어 되게 재밌는 거는 30대 질병 개수가 제일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근데 왜 30대 많을까? 젊을 때는 쪼끔 적어야 되는데 저희 뭐 여러 가지 그런 해석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특히 인제 30대 때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그러면서 스트레스 아까 말씀드린 뭐 산화 스트레스라든지 염증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가장 집중화되다 보니까 질병이 좀 많은 것 같긴 해요. 근데 역시나 나이가 들면서 뭐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이 질병의 개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질병의 개수는 당연히 노화랑 관계가 있겠죠. 그러면 연령대별로 이 항노화 관련된 호르몬이 어떻게 반응이 될까? 근데 정말 재밌는 결과가 항노화 호르몬이 가장 많을 때가 20 대예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20 대부터 꺾이기 시작합니다. 예. DHEA라는 굉장히 잘 알려진 항노화 호르몬을 사람들한테 측정을 해 봤어요, 연령대별로.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대 때 최고를 나타나지만 그때부터 꺾이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나중에 노화에 대한 그리고 건강에 대한 걱정은 언제부터? 20 대부터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특히 인제 노화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그 몸의 반응 중에 하나가 근손실입니다. 사실은 우리 몸은 어떻게 보면 근육이 다 지탱하고 있다고 그래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 근데 이 근손실에 대해서 당연히 나이가 들수록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 근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 예를 들면 뭐 뉴트리션이라든지 식생활 그리고 운동을 했을 때는 그걸 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예방이 되는 게 여러 가지 리서치를 통해서 밝혀졌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인제 큐어가 아니고 케어다. 예. 소비자 중심 그리고 나를 중심으로 한 일종의 말 그대로 치료가 아닌 관리가 그런 의미에서 필요하다라는 거죠. 언제부터?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최근의 트렌드는 아무래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에 집중되고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또 중요하게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냥
남들이 해서가 아니라 데이터, 특히 나에 대한 데이터 기반을 해서 이 데이터를 융합 기술을 통해서 나를 위한 솔루션을 찾아내는 게 앞으로 다가올 어찌 보면은 헬스케어의 트렌드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자, 왜 99일까요? 요게 이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 과연 당신이 생각하는 건강 수명, 내가 건강한 수 있는 나이는 몇 살까지인가를 해봤을 때 65세까지래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는 그래도 65살까지는 그냥 건강하게 살 수 있어. 그러면은 당신이 그러면 기대하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수명은 몇 살까지입니까? 그랬을 때 82살까지 나는 살 거라고. 어, 다시 말해서 건강 수명과 기대 수명의 차이가 몇 년이에요? 총 17년입니다. 17년 동안 뭐 해야 돼요? 맨날 병수발해야죠. 왜? 난 65살까지는 건강할 거고 65세부터는 건강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나는 82세에 죽어. 다시 말해서 17년 동안은 어떻게 보면 계속 질병과 싸워야 되는 그런 시점에 도달하는 거죠. 저희 프로젝트 99가 타겟팅하는 게 바로 요겁니다. 자, 우리가 65세까지 건강한 게 아니라 그 건강 수명을 더더욱 늘리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건강 수명을 더 늘리기 위해선 일종의 예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예방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반건강 상태에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이때는 각 개인에 맞게 어떻게 관리해주는 일종의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 웰리스 사이언스를 통해서 이 프로포즈하고 있는 게 프로젝트 99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의 99%는 좀 건강하게 살고, 아무래도 어차피 사람은 다 죽기 때문에 최대한 그 시점에서만 내가 질병을 갖고 있도록, 다시 말해서 나는 100세까지 살더라도 99세까지는 좀 건강하게 살아보자. 그거를 타겟팅하고 있는 게 저희 프로젝트 99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우리 인체 블랙박스, 뭐 굉장히 많은 정보, 그리고 많은 그 시그널들로 모여주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의 몸이에요. 그래서 이 인체 블랙박스를 열고 그 블랙박스에서 분석한 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거를 위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개개인별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은 뭔지, 나의 장래 환경이 어떤 건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들은 어떤 건지.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타겟팅하는 거는 이 모든 것들을 개개인별로 이해를 하고 그 각각 개개인에 맞춘 일종의 솔루션을, 이런 여러 가지 시그널들을 분석한 후에 우리의 개개인의 그 옵티멀 헬스를 위한 솔루션을 제시하고자 하는 게 이 프로젝트 99의, 그리고 아메이가 추구하고 있는 웰리스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뭐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혹시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12, 3년 전에 한국에서 이제 시작된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유전자 동의보감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한 10년 동안 국가에서 쏟아부은 연구비가 한 1,000억 정도 됩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뭐를 했냐?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복잡한 시그널들을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한 빅데이터를 만들어 놨습니다. 각 국가별로는 당연히 뭐 다 있겠죠. 특히 이제 저희는 아무래도 여기 계신 리더님들은 한국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한국인에 대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 데이터를 확보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고, 그리고 이 사업의 주체 중에 한 그 교수님과 지난 수년 동안 파트너십을 통해서 현재까지 저희가 확보한 데이터베이스가 약 44만 명에 대한 빅데이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럼 그 빅데이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 네덜란드의 이 TNO라는 그 연구기관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연구기관인데, 이 네덜란드의 TNO랑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옵티멀 헬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일종의 알고리즘을 개발을 했습니다. 자, 궁극적으로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거는 최적의 마이크로바이옴, 그리고 최적의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최적의 시급, 시기 이런 것들을 모두를 코칭을 해주는 게 궁극적인 목표고 이거를 위해서는 사실은 여기 계신 리더님들의 각각의 마이크로바이옴, 라이프스타일, 건강검진 데이터, 식이습관, 체성분 뭐 여러 가지들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통해서 저희는 이러한 데이터들을 저희가 지금까지 만들어낸 알고리즘을 통해서 옵티멀 헬스 솔루션을 만들어 드리는 게 저희의 최근 만들어낸 일종의 성과 중에 하나고요. 그게 이름이 이제 마이 웰리스 랩이라고 네이밍을 했고요. 그래서 이 마이 웰리스 랩은 뭐 하는 거야? 궁극적으로는 내 현재 상태를 분석을 해줍니다. 과연 내가 지금 어, 몇 점인지, 나의 건강 상태는 과연 몇 점인지, 아무래도 조금 직관적으로 심플하게 하기 위해서 나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주고요. 그리고 뭐 건강 상태 여러 가지 뭐 혈압이라든지 뭐 중성지방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데이터 입력이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이 시그널들을 내가 제공한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하게 되고요. 첫 번째로 내가 가장 리스키한 부분은 어떤 건지, 지금 당장에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위험에 노출이 돼 있는지를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을 해주고, 더 나아가서는 당장은 아니지만 내가 앞으로 예를 들면 뭐 몇 달 후라든지 몇 년 후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는 영역은 어디 있는지 그거까지도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일종의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위험 요소, 그리고 잠재적인 위험 요소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큐어가 아니라 케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컨설팅 해줄 수 있는 어, 일종의 저희는 내부적으로는 연구 성과물인 거죠. 하지만 여기 계신 리더님들한테는 말 그대로 건강 툴을 제공해 주는 게 저희가 첫 번째 이번 상반기에 소개해드릴 그런 솔루션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저희가 이런 개인 맞춤화에 대해서는 건강기능식품 쪽에서는 거의 아메이가 지금까지 선두적인 리딩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뭐 저희 많이들 아직도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죠. 뭐 위민스펙, 맨스펙 같은 세미 개인 맞춤화. 그리고 비타민 앤 다이어트리 서플리먼트 이 포장 서비스 사실은 이 마이팩 같은 경우는 2018년도였나 그때 식약처에서 아메이를 선정을 했어요. 이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서는 개인 맞춤화가 중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먼저 국가 사업을 통해서 아메이에서 한번 그 퍼스널라이즈 패키징 이 서비스를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했고 거기에 이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법률화까지 적용될 정도로 그래서 작년이었나? 저 조양희 부사장님께서 그때 국무총리상까지 수상을 했던 게 사실 이 프로젝트를 굉장히 성공적으로 하셔가지고 그때 대표로 가서 수상을 했던 그리고 뭐 최근에 뭐 개인 맞춤형 프로바이오틱스 그래서 저희 개인 맞춤형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한 그 저희가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했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신 분들 중에 약 90% 이상의 분들이 내 장내 미생물 환경이 개선이 됐습니다. 근데 나머지 10%는 이제 아무래도 뭐냐? 근데 왜냐면 이거 개인 맞춤형인데 100%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사실 세상에 100%는 좀 없기는 하죠. 근데 뭐 10%는 예를 들면 뭐 이, 여러 가지 솔루션을 하시는 동안에 일종의 뭐랄까 뭐 음주를 좀 많이 하셨거나 아니면 어떤 뭐 아파가지고 여러 가지 뭐 약물을 복용하셨을 때는 사실은 조금 점수가 안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저희가 지금까지 수집한 데이터상으로는 약 90% 이상의 마이랩을 통해서 가신 분들이 다 장내 미생물 환경이 개선됐습니다. 이만큼 퍼스널라이제이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나한테 맞출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올 상반기에 소개시켜드릴 저희는 프리시전 뉴트리션이라고 하는 정밀 뉴트리션 솔루션은 아무래도 내 개인에 맞는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위험 요소 그리고 잠재적인 미래에 다가올 잠재적인 위험 요소에 대한 솔루션을
일종의 처방해 줄 수 있는 그런 일종의 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저희가 2025년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뭐 리서치를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정말 이 개인 맞춤형에 대한 풀 서비스인 거죠. 예, 내 유전자, 그리고 내 마이크로바이옴,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시그널들을 다 복합해서 정말 나한테 맞는 최적의 건강 솔루션을 무언지까지도 추천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정말 프리사이즈한 정확한 그런 어,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지금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 뭐 저희가 사실 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설명드리기가 제가 뭐 조금 부족한 면도 많이 있어요. 이 부분은 조양희 부사장님께서 굉장히 잘 설명은 잘 해주시긴 하는데 여튼 오늘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그 이런 저희가 하고 있는 노력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저희 지금 딱 4분 남았거든요. 선영 차장님께서 10분 남겨서 질문 받으라고 했는데 떠들다 보니까 조금 오버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제가 아는 한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번 질문 올려주시면은 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4분 동안 질문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채팅 어떻게 보는 거죠? 채팅. 아,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이거 말고 질문해 주세요. 하나 들어왔어요. 음, 들어왔어요. 아, 사용료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 그거는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르겠고, 마이크로바이옴으로 질병 예측까지, 그러셨어요? 사실은 기술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는 아닙니다. 예. 하지만은 규정상 저희 쪽에서 할 수 있는 비즈니스 영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으로 실질적으로 뭐 대장암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된 질병들 예측하는 거는 사실은 의학 쪽에서도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는 기술이고,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제공하신 그 샘플로도 나오지만은 사실 이 부분은 저희 아메이에서 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도 안 했고 앞으로도 아마 질병 예측까지는 안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일단은 그 아까 잠깐 뭐 마이크로바이옴 말씀드려 보니까 효과 못 보신 분들도 계신다고 그랬는데 맞아요. 근데 그분들은 사실은 생활 패턴들이 바뀌게 되면은 어, 많이들 효과를 보실 수가 있죠. 당연히. 특히 이제 저희가 이 마이크로바이옴 검사를 할 때 초반에 이제 솔루션 하기 전에 한번 하고 나중에 이제 또 한번 하라고 하는데 사실 그 솔루션 하는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활 패턴 때문에 뭐 의약품이라든지 뭐 음주라든지 또 이 스트레스도 또 이 장내 미생물 환경에 또 여러 가지 영향을 줍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개선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꾸준히 하시게 되면은 사실 그리고 본인의 생활 패턴이 개선되면은 또 장내 미생물 환경도 솔루션에 의해서 같이 개선되는 거는 그건 뭐 어, 기술적으로는 당연히 한 얘기인 거고요. 웰리스 랩은 제가 알기로는 키트 형태가 아닌 거고 본인의 데이터를 아마 입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청하는 데이터를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거기에 맞춰 가지고 솔루션이 나오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따로 뭐 검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어, 뭔가 막 올라오네요. 이게 클릭을 해야지 보네요. 시스칸 좋으신데도 결과가 별로라서요. 어, 한번 그런 분들은 저희 상담 통해서 한번 좀 정밀하게 상담 봐주시기를 어, 바라고요. 지오셉 대표님도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예. 제가 그 우리 지오셉 대표님도 잘 알거든요. 근데 사실은 예, 저는 그 100%라는 말씀은 못 드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도 계속해서 솔루션들이 우리는 출시는 했지만은 그 솔루션들을 계속 파인 튜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근간은 어찌 보면 여기 계신 리더님들께서 쌓아주시는 데이터가 일종의 솔루션이 돼요. 그 데이터를 통해서 솔루션을 계속해서 정밀하게 개발해 나가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최근에도 많이 올라왔다고 보이고요. 네, 시간이 됐으니까 또 나중에 오늘 이렇게 온라인에서 뵙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 또 오프라인에서도 뵙고 인사 나누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긴 시간, 짧은 시간이죠. 1시간 동안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모든 활동들을 할 때 항상 여러분들 등 뒤에는 이 수많은 그리고 여러 가지 전문성을 갖춘 아메이 연구개발부가 항상 뒤에서 든든하게 서포트했다라는 마음으로 서포트하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 꼭 가져주시고요. 앞으로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 좋은 솔루션 가지고 훌륭한 비즈니스 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서포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열광해 주신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정보를 주신 우리 조혜 박사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해 우리가 뒤에서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리더님들 화이팅 하시고 또 예, 새해 1월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면서 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톡창에 보시면 설문이 있습니다. 설문에 좋은 글 많이 남겨주시고 궁금한 사항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